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설 다음 날인 오늘 강릉 지역에서는 최고령 어르신들을 모시고 합동 세배를 올리는 도배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선시대부터 44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강릉 위촌리 도배 현장을 김영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탄 가마가 흥겨운 가락에 맞춰 마을 회관에 도착합니다. 올해 93살인 마을 촌장님이 자리에 앉자 마을 주민 100여 명이 합동으로 세배를 올립니다. 촌장님은 덕담으로 새해 인사를 건넵니다. 아무쪼록 몸 건강히 하시고 맡은 바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강릉 위촌리 도배 전통은 조선 중기인 1577년 마을 대동계를 조직하면서 시작돼 440여 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는 강릉 읍면 동지역의 최고 연장자들이 참석한 도배 행사가 열려 전 세계인들에게 전통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른들이 해 오시던 걸 이거 더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더 잘해 나가겠다는 지금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죠. 올해는 전통놀이 체험 행사까지 마련돼 도배식 이후에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변신했습니다. 400여 년 전 강릉 위촌리 마을에서 시작된 설날 도배 행사는 이제는 강릉 지역 20개 마을로 확대돼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인제 용대리는 국내 황태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주산지인데요. 올 겨울에도 매서운 영하의 날씨와 칼바람에 황태가 잘 익어가고 있어 대풍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대 황태 덕장인 강원도 인제 용대리 마을. 바다에서 갓 잡은 명태는 한겨울 동안 설악산 골바람과 강추위, 적당한 눈 속에서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명품 황태로 거듭납니다. 올겨울에는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을 맴돌아 황태가 통통한 살을 간직한 채 익어가고 있습니다. 속살이 통통하게 마르면 작황이 좋은 거거든요. 그 날씨가 잘 받쳐주다 보니까 이 황태가 아주 통통하게 잘 마르고 있어요. 덕장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명태가 진부령을 넘어온 매서운 바람에 살랑살랑 몸을 흔들며 3개월 숙성되면 최고의 황태로 만들어집니다. 용대리 황태 덕장은 모두 20개. 한 해 생산되는 황태만 1,800만 마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번 설 명절 판매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경기 불황에다 2년 전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국도 주변에 있는 황태 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판매 부진 속에서도 주민들은 명품 황태의 명맥을 잇기 위해 매서운 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명태는 다음 달까지 이렇게 설악산의 칼바람을 맞으며 황태로 거듭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만들어진 특선 음식들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찾는 이가 거의 없는 데다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올림픽 특선 음식 해물 삼선 비빔밥을 개발해 팔던 강릉의 한 식당.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뒤부터 회와 물회 위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준비해 놓으신 재료는 다 어떻게? 버리지. 그거 놔뒀다고 어떻게 버리기도 하고 뭐. 매번 그러다가 안 하지. 뭐 찾지도 않지만은. 또 다른 식당은 올림픽 특선 메뉴였던 옹심이 3종류의 판매를 중단하고 곧 메뉴판도 없앨 예정입니다. 올림픽 때 개발한 크림 옹심이 파스타와 두부 샐러드, 삼선 비빔밥을 팔았던 식당도 판매를 접은 지 오래입니다. 올림픽에 대비해 정성껏 메뉴를 개발했던 게 헛수고가 됐습니다. 1년 넘게 정말 자식같이 애지중지하게 강릉 특산물을 살려서 올림픽 준비를 다 했었는데 이제 1년 딱 끝나고 나니까 그게 무용지물로 돼버리고. 강릉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올림픽 때 팔았던 그 메밀 파스타랑 더덕 롤가스랑 이런 것들 지금도 파시나요? 아니 요새는 뭐 손님이 없어가지고요. 이 메뉴들 안 하시나요 지금은? 안 되죠.
올림픽 특선 음식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자 음식점 대부분이 이미 팔지 않고 있거나 조만간 팔지 않을 계획입니다. 올림픽 특선 음식 홍보비를 따로 세우지 않은 강릉시의 올해 홍보 계획은 초라해 보입니다. 저희 올림픽 대비해서 보급했던 특선 음식하고 작은 홍보 행사, 그다음에 홍보물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올림픽 유산이기도 한 특선 음식이 올림픽이 끝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는 설 명절 기간 차량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 예방과 방역을 위해 내일을 소독 일제의 날로 정하고 축산 농가와 시설에 대한 소독에 나섭니다. 이번 일제 소독에서는 시군 동물위생시험소와 농축협에서 보유 중인 소독 차량 72대 등 모두 83대의 소독 차량을 투입하고 164명의 인원이 소독을 지원합니다. 전업 규모의 축산 농가는 자체 소독을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농가 자체 소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서 합동 점검반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 진료가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컴퓨터와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사가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 진료를 올해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진료소 원격 진료 시스템을 기존 94곳에서 올해 102곳으로 확대하고 가정방문 간호 사업도 올해 3개군 100가구를 새로 추진합니다. 강원도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활동할 제2기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공개 모집 선발 인원은 67명으로 당연직 위원 8명을 포함해서 선발된 인원들은 2년 동안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살 이상 도민으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다음 달 8일까지 전자우편이나 우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선발하게 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토의와 토론 기반의 평화교육과 남북교육 교류를 적극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과 수업과 연계해 혐오와 차별, 폭력과 난민 등의 주제를 두고 평화적 갈등 해결 방법을 찾는 토의와 토론 교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평화지역 청소년 DMZ 평화동아리 운영을 비롯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평화예술제 개최와 남과 북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일 강원도 보조교재 개발 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교 놀이터와 놀이시간, 교원 연수 등을 아우르는 초등학생 놀이문화 활성화 통합계획을 추진합니다. 친구야 놀자로 이름 붙여진 이 사업은 교사로 구성된 놀이 강사풀을 활용해 교사놀이 교육 연수를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와 연결하고 강사료도 전액 지원합니다. 또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늘려 학생들이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하는 놀이밥 공감 학교도 새로 신청받습니다. 춘천시가 빗물 관리 기법을 통해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을 벌입니다. 춘천시는 옛 미군 기지터인 캠프페이지 주변 근하동과 소양동 일대에 빗물로 인한 하천 오염을 줄이는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에 13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도로변 먼지와 쓰레기 등 오염 물질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해 하천 오염의 원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국내 우량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제약과 바이오, 의료기기, 식품 등 다른 시도와 비교 우위에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수도권의 중견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이모빌리티와 클라우드, 디지털 헬스케어, 드론 기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신기술 기업 유치도 중점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